네,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지금도 보이실까요? 네. 잘 보여 화면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네,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네. 마우스 움직입니다. 네. 잘 아,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스토밍 비조 민재입니다. 방위산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부분이 많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위산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이란 정부, 민간 소유시설, 운용, 육해 공군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특히 군수품을 확실하게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전시 및 비상시 급속한 확장 능력이 요구된 산업을 칭합니다. 무기나 군복, 전투식량 등과 같이 전쟁이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산업이기도 하고 한국 법에서는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방위산업체라고 부릅니다. 방위산업 분야를 보면 총, 포, 폭탄, 미사일 등은 폭죽 만드는 업체에서 병행을 하고 센서, 레이더 등은 IT 업체에서 보통 개발을 했었습니다. 군용, 차량, 전차, 장갑차 등은 민수 차량 업체에서 병행하거나 전문 생산 업체에서 생산하고 전투기, 폭격기 등은 폭격기, 항공기 등은 민수항공기 업체에서 병행을 했었습니다. 군함은 조선사에서 병행하고 전투식량은 식품회사에서 병행합니다. 군복, 위장 패턴, 장구류, 방탄복 등은 의류 제조업체와 등산용품 제조업체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핵심인 전투무기들에 대해 살펴보면 육상무기에는 크게 총기류, 전차, 장갑차, 박격포, 견인포, 자주포, 미사일이 있고 해상무기에는 크게 항공모함, 수송함, 구축함, 호위함, 초기함,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항공무기에는 크게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기가 있고 유도무기에는 형공, 신공, 천공 등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밸류체인을 보면 맨 위에는 프라임 컨트랙터, 즉 정부 조달 기관 등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물건을 파는 회사가 있고 각 분야별로 생산 및 제조를 합니다. 그 아래 핵심 부품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고 특수 시스템 제조, 금속 가공, 자재 납품 등으로 순서에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이 프라임 컨트랙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엔진 추진 시스템이나 특수 시스템 제조하는 업체들이 비츠로셀, 세트레가이, 제노코, i3 시스템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를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한국 방위산업체의 탄생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다가 애국을 명목으로 시켜서 진출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준 경우입니다. 만드는 데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장갑차, 전차, 군함, 전투기, IT 기술 등이 대체로 정부에서 대기업에게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어, 당신들은 이 분야를 잘하니 이것을 생산하시오 라고 명령해서 강산 기업들이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차, 장갑차, 군용 차량은 기아자동차, 현대로템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전차 부품을 생산시키면서 시작하였고 이후 기아차가 현대차에 인수되었습니다. 곡사포, 한포는 현대위아, 당시 기아산업의 자회사 기아가공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기아기공은 1970년대 정부로부터 군수업체로 지정되어서 각종 부품을 생산하다가 현대에 인수되고 한포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중복투자 방지를 명분으로 현대, 대우, 삼성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강제로 통합하였습니다. 군함은 HD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군함 생산을 지원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미사일, 어뢰, 통신장비 등은 LIG 넥선, 하나시스템에서 개발을 시작했고 이쪽은 2000년대 이후 성장했습니다. 탄약, 포탄, 폭발물은 풍산그룹, 보병총기는 S&T 모티브에서 개발했습니다. 방위산업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위 산업은 첨단 기술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입 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생산과 연구 개발을 위해 대규모 초기 자본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유사시에는 생산 확장에 대비한 투자한 고정자산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정비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방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정 수준의 세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방위 산업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매출과 마진이 어느 정도 보장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독과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시장은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2021년 2조 1,500억 달러에서 2027년 2조 9천억 달러, 연평균 약 5%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및 각 국가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각 국가 간 재무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증가되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 기준 국방 예산 8천억 달러 중 1,450달러를 50억 달러를 R&D 예산으로 집행할 정도로 방위산업 시장 선도에 진심이고 최근 AI, 로봇, 빅데이터 등 최신 첨단 기술을 더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년 후인 1990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안보 협력 회의에서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차, 야포, 장갑차,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상한을 설정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를 초과하는 무기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CFE는 개정을 거치며 유럽 지역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냉전, 동서 블록 대결 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 국방 예산의 규모는 경제가 성장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냉전 종식 이후 약 30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냉전 기간 70년에서 91년 동안 국방 예산이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에서 92년부터 22년 평균 2.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무기 재고 역시 22년 기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오른쪽 보이시는 사진이 CFE가 각 국가별 무기 제한을 표기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CFE 조약 협의 및 파기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각국이 전쟁 발발 및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파기해버립니다. 오른쪽은 세계화 및 평화협정으로 인한 각국의 국방 예산 비중이 꾸준히 낮아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 예산의 중요성이 감소하며 무기 생산 능력 저하, 무기 교역 및 재고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냉전 이후 무기 공급업체 숫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술 미사일 공급업체의 경우 13개에서 3개로, 항공기는 8개 공급업체에서 3개로, 위성은 8개에서 4개로 감소하는 등 소수의 업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역시 대형 업체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방산 공급업체의 수는 12개에서 5개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의 무기 재고는 평균적으로 50% 이상 감소되었고, 현재 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이 평시 생산에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탄약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물품의 경우에도 생산 능력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 항공 방산업체들의 인수합병 과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단 5개의 기업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냉전 이후 유럽의 무기 재고 현황으로 1992년 대비 2022년 재고를 보면 반에서 3분의 1 토막 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각 무기별 공급업체의 숫자가 준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평화가 오래가면 좋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 질서를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우방국들은 낮은 군사 비용을 지출해서 좋고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수요자라는 강한 인상과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확보라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전쟁을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 약 1,000조에 가까운 돈과 시간을 지출하며
미국의 국제경찰이라는 타이틀의 피로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국가 부채가 급등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무익해 보이는 전쟁에 소모되는 높은 국방비 지출에 대해 국내 비판과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각국의 비판이 이어지며 결국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꼭 미국의 세계 경찰 포기가 시발점은 아니었지만 러우 28 전쟁 말고도 작년 기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넘는 진행 중인 전쟁은 약 15개에 이릅니다. 저희가 아는 보통 전쟁은 러우 28 전쟁만 알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지금 진행 중인 대규모 전쟁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들은 각 국가의 방위비 증가를 불러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실질적인 외부의 위협과 외교로 유지되던 안보의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23년부터는 방위비 중과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던 나토의 평균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를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5년 나토 기준 달성을 위해 국방비 확대 편성을 공언한 상태이고 독일은 24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수준인 734억 달러로 편성하였지만 프랑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6% 증가한 600억 유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표를 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국방 물자 조달의 22%만이 EU 내부로부터 조달된 것은 전쟁 이전 이루어졌던 인축으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내 방산업의 생산 능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요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 자체도 부족해졌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부품 공급 업체의 축소로 인해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고 재인증을 요구한 것에 최소 2에서 3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주요 원재료와 반도체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재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오랫동안 적당한 수요, 시스템상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 능력, 긴 리드 타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럽의 전통적인 방위산업 공급 업체들이 높은 제조 가격 때문에 사전 주문 없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피하고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유럽 방위산업이 주문 제작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에스토니아 문서에 따르면 EU의 포탄 최대 생산량은 연간 약 23만 회분이며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달 사용하는 양의 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방위산업 공급망은 제조 역량과 저하와 해외 의존도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군이 요구하는 최저 입찰에 맞추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하면서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신뢰성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주된 정치적 갈등자인 중국이 역설적이게도 무기 원재료 주된 공급자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산 부품의 비중을 7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급망 내재화에 따른 과도기적 기간 내 공급 능력 확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 공급망의 취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 원자재나 반도체 등 필수 부품들이 한국, 중국, 대만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왼쪽 사진은 미국 항공 무기 발사 부품에 납품하는 중국 업체 현황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CN Supplies라고 되어 있는데 저 숫자 모두가 여기 보이는 이 숫자 모두가 중국 공급 업체의 수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방위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알루미늄과 천연흑연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알루미늄과 천연흑연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금속의 경우 EU의 제3국 수입 의존도는 75%에서 100% 사이입니다. 여기에 EU가 중요하다고 정의하는 원자재 중 19개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입니다. 실제로 EU는 그동안 화학 연료용 특수 변화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유럽의회가 23년 10월 EU 여회에서 강제 노동 사용이 의심되는 기업은 밸류체인의 확인과 조사를 받고 강제 노동 결부의 상품으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EU 시장 강제 노동 제품 금지 규정 수정안을 발표했고
이 규정 시행으로 중국산 면화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 협력과 외교 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EU 시장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 수정안의 수출 금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 대비 세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높은 국산화율 및 오랜 경력으로 인한 고품질입니다. 국내의 경우 방산물자의 분야별 국산화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무기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무기 체계는 방위산업의 태동기였던 70년대에서 8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면허 생산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한 뒤 현재는 독자 개발한 모델을 보유할 만큼 기술력이 축적된 분야입니다. 지상무기 체계는 완성 체계의 높은 국산화율에 따라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고 더불어 오랜 기간 양산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고급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을 시도하면서 오랫동안 기술을 습득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21년 기준 국내 방위 산업의 평균 국산화율이 77.2% 수준인 반면 대표적 지상 무기인 K2와 K9은 무려 84%, 80%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차 및 자주포 핵심 부품인 엔진, 변속기 등의 동력 장치에 대한 분야도 국산화 사업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가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분쟁으로 각국의 방산 예상이 늘어나고 무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맞춰줄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기존 방산 선진국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진 않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UAE에서 이어 사우디 수출이 예상되는 천공2는 다른 동급 무기 체계와 비교할 때 압도적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현공의 경우 미국 제블린과 유도 방식이나 탄도 위력, 사거리 면에서 대등한 수준이지만 가격은 3분의 1에 그칩니다. 세 번째로는 빠른 납기입니다. 현재 21세기 들어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고 각 국가들은 본인의 국방력을 하루빨리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딱 맞는 선택지입니다. 22년에 폴란드 정부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은 한국항공우주는 FA50 GF를 1, 2호기를 약속한 기한보다 빠른 22년 7월에 출고하였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K2 전차 열대와 K9 자주포 입 사문 등 첫 수출 물량을 1차 세량 계약 체결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초 폴란드에 인도되었습니다. 한국의 분야별 무기 체계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한 FA50 단발 터보팬 초음속 정경 전투기와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한 양산 예정인 KF-21 보람의 5.5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지상 분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K9 자주 곡사포와 잘못 기재되어 있지만 현대 로템에서 개발한 K2표 3.5세대 전차가 있습니다. 또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2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K239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이 표는 각 기업별 주요 무기 수출 현황과 잠재 수출 가능국이 정리된 표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약 12조 및 인도 수출 가능성이 남아있고 첨무로는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의 수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 K2 전차가 이집트, 루마니아, 불가리아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LIG 넥슨의 경우 천공2가 루마니아에 약 5조 원 수출 가능성이 있고 비공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약 20조 원에 육박하는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국형 3축 체계입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KAMD, KMPR을 일컬어 말합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원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사 전에 경멸하는 공세 작전을 말하고 KAMD는 발사된 적 미사일을 착탄 이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작전을 뜻하고 KNPR은 적에게 공격당한 이후 적 지휘부와 지도청을 섬멸하는 보복 작전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4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에만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약 7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KAMD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LSAM, 장거리 지대 공 유도무기로 한국형 사드라고 불립니다. 2024년 체계 개발 종료가 되고 25년 양산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이 개발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사우디 측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SAM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어서 한층 더 첨단화된 무기로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MD는 정사정포 요격 체계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립니다. LID 넥스원, 하나시스템 개발 예정이고 2024년 탐색 개발 종료 및 28년까지 탐색 개발 수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열리는 중동 시장입니다. 중동 시장은 전면전 및 비국가 조직 상대 전투가 동시에 벌어지는 세계 최대의 화약고이고 국방력 강화가 항상 우선순위에 존재하며 주요 대별 GDP 대비 국방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자체 방산 역량 증진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방위산업의 성숙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ICT, 조선, 기계 등 방위산업에 필요한 산업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둘째, 특유의 정치 문화로 인한 사업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중동 시장은 국방비 지출 비중에 비해 무기체계 수입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중동 시장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중동의 방산시장 컨설들과 MOU 체결 및 수출 이력이 남아있고, 국내 주요 수출 무기체계인 전차, 자주포, 보병 전투 장갑차와 같은 무기체계 도입 이력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동량 무기체계 수출의 장박이었던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 및 주요 체계의 국산화가 임박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수출입은행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 등의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관입니다.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는 국가 간 계약인 만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과거 현행법상 수은의 자기자본의 40%만을 특정 개인과 법인의 신용 공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뜻은 금융 지원 가능 액수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곧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폴란드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자기 자본의 40%에 달하는 6조 원의 폴란드에 금융 지원을 해서 한도가 닫힌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차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방산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 제품은 K9 자주 곡사포와 K239 천무가 있습니다. 24년 4분기 기준 꾸준히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고 OPM 또한 7%대까지 개선된 모습입니다. 수주 정보 또한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대표 제품은 FA50 경전투기와 양산 예정인 KF21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3년 4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으며 OPM 또한 5년 내 두 번째로 높은 OPM을 기록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3분기에 소폭 줄었으나 다시 증가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의 대표 제품은 청공과 개발 예정인 LSAM이 있습니다. 23년 4분기 기준 5년 내 최대 매출액이 근접했고 OPM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잘못 기입해서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대표 제품은 K2 흑표 전차와 K808 장갑차가 있습니다. 23년 4분기 기준 매출액은 5년 내 최대 매출액에 근접했고 OPM 또한 5년 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주잔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국가적 긴장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각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감하며 무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3. 유럽은 오랫동안 증설은 물론 방산 기술이나 장비를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증하는 수요를 대응하지 못한다. 4. 미국은 기술력이 좋으나 오래 걸리는 제조 시간과 낮은 국산화율 때문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5. 한국은 높은 국산화율로 인한 좋은 퀄리티, 빠른 납기, 착한 가격으로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야금야금 먹고 인정받고 있다. 6. 기존에 크게 열린 유럽 시장과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중동 시장을 국내 업체들은 공략하고 있다. 7. 스텔스 전투기, 사드 등 첨단 무기들도 개발하며 가성비가 아닌 가치의 제품들도 개발 및 양산 대기 중입니다. 8. 최근 높아진 밸류와 주가의 부담감이 있지만 글로벌 갈등은 아직 중국, 대만 전쟁 및 중국, 미국 갈등 등으로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의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방위산업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